예전에는 도배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천장 도배였는데요. 요즘에는 천장에 달린 게 너무 많아서 천장 도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오피스텔 원룸 천장 도배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포갑지로 도배할 오피스텔 원룸 천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배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쉽고 편하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벽지를 발라야 됩니다. 광포갑지 사이즈가 93cm인데요. 이 벽지를 생각 없이 처음에 그냥 한 폭으로 밀어버리면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중앙에 걸려서 칼질하기도 힘들고 에어컨에 풀도 많이 묻고 상당히 조금 난감해집니다. 이럴 때는 첫 폭이 에어컨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커튼 박스를 먼저 잘라서 붙이고 나머지 가지고 첫 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벽지 손실도 전혀 없고 또 에어컨 장애물 처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도배는 꼭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식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도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도배하실 때 그렇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수시로 필터를 갈아야 되고 또 에이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커버에다가 실리콘을 쏘면 안 됩니다. 천장에다가만 살짝 본드를 쏴주고 그리고 안쪽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좀 전에 커튼 박스를 잘라 쓰고 이게 나머지인데요. 이걸로 이제 첫 폭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오른쪽이 잘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항상 처음에 출발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붙이고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기 밀고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벽지가 떨어져 버리면 참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완벽하게 처리를 하면서 쭉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지금 에어컨이 타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칼질도 쉽게 하면서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폭을 시작할 때 항상 계산을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첫 폭을 시작하면 안 되고요. 항상 장애물을 사이즈를 생각해 가면서 첫 폭을 계산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커버가 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칼질할 때 거기에 기스가 가면 안 되니까 칼질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폭을 밀다가 반듯하지가 않아서 약간 삐뚤었을 경우에는 다시 뒤로 와서 지금 영상처럼 띄었다가 다시 반듯하게 밀어주면 됩니다. 천장에 장애물이 없으면 정말 천장처럼 도배하기가 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게 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편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도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가 도배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다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뿐이죠. 세상 일이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다 쉽게 해결이 되고, 아무리 쉬운 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배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도 손으로 만지작 하다 보면 그 어려운 도배가 어느새 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둘레는 5mm 칼바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주걱을 이용해서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에어컨 틈새로 이렇게 밀어 넣는 것도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요. 이게 잘 안 들어가면 천장에 석고보드를 위쪽으로 밀어가면서 이게 살짝씩 넣다 보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버를 분리 안 하고 이렇게 도배를 하다 보면 풀이 커버에 많이 묻기 때문에 이게 걸레질을 잘해서 완벽하게 풀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이제 몰딩 칼질할 차례인데요. 몰딩 틈새가 없다면 한 3mm 정도 태우는 게 가장 예쁘고요. 만약에 몰딩에 틈새가 있다면 그 틈새를 커버할 정도로 태워줘서 시커먼 틈새가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항상 칼질이 끝나면 걸레질 하는 걸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지금 칼질하는 곳이 전공구인데요. 전공구는 초보자가 칼질하기에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이거 영상을 보시면서 눈으로 잘 익히셔야 되고요. 지금 전공구는 보통 칼바지를 한 2mm 정도 그 정도 태워주면 됩니다. 전공구 테두리가 상당히 낮아서 3mm로는 잘 잘라지지 않고요. 만약에 3mm로 자르게 되면 약간 올라타서 칼질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손으로 누르면 약간씩 들어갑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그 뚜껑 커버가 안쪽으로 쑥 밀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 가면서 살짝씩 들어 올리면서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첫 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폭 바를 건데요. 첫 폭에는 뭐 시스템 에어컨이고 전공구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폭부터는 약간 좀 쉬울 건데요. 지금 보이는 중앙 형광등을 떼어내고 도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연필로 이렇게 뭘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 등에 연결된 게 2선이 아니고 3선짜리입니다. 3선짜리는 메인선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우리 도배사들은 선을 잘못 연결해서 나중에 등이 뭐 합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등이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필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중에 설치를 할 때도 연필로 표시한 그 선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등을 잘 달기 위해서입니다. 초보일 때는 등을 뗄 때 뭐 2선이 됐든 3선이 됐든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떼었다가 나중에 도배 끝난 다음 등을 달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생겨서 고생한 적이 많은데요. 이 등을 뗄 때 3선일 때는 꼭 연필로 체크를 해서 등 달 때 그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분리한 후 등을 떼기 전에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선을 감은 다음 등을 떼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을 뗀 후 등 주변으로 만약에 들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칼로 잘 해서 이 들뜬 부분을 이렇게 뜯어 줘야 됩니다. 이걸 뜯지 않고 들떠 있는데 뜯지 않고 이게 도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도배한 후 등 주변으로 약간 금이 가면서 벽지가 터져나가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도배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손을 써서 이렇게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뜯김 자국이 생긴 부분은 꼭 네바리를 걸어서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바리 걸 때 이 네바리는 절대 울면 안 되니까 네바리를 어떻게 걸든 간에 손바닥으로 잘 펴주고 또는 정배설로 잘 쓸어줘서 이렇게 네바리가 절대 울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폭 바를 차례인데요. 천장 벽지를 붙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 움직일 때, 처음에 오른손이 움직일 때 이 왼손 바닥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정되어 있죠?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이게 움직이면 벽지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고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씩 순서대로 따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포갑지는 이렇게 살짝씩 겹쳐서 시공을 하는데요. 이 겹치는 부분을 미미선이라고 합니다. 이 미미선 두께는 약 6mm에서 7mm 정도, 그 정도 겹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조금 겹치면 나중에 두 개가 약간 벌어지면서 터질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겹쳐지면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보기가 싫습니다.
도배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동작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미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도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계속 보시면서 눈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실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본인이 도배를 한다 생각하시고 정말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점검고 따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따는 것 같아도 저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온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눈으로만 보고 기억을 하셔도 충분한 연습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계속 돌려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도배 현장에서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폭, 네 번째 폭 바를 때도 지금 첫 번째 폭, 두 번째 폭 바른 것을 기본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은 여기서 그만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내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끝날 때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제 천장 광포갑지 정배가 다 끝나고 이렇게 등기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사실 도배에서 보통은 바르는 것만 도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등 같은 거 장애물을 떼었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 도배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이유가 이런 천장에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도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벽지를 바르는 거지만 벽지를 바르는 것은 도배 일과 중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능숙하게 잘 만지고 풀 같은 거 잘 닦고 청소 잘하고 그런 것들이 바탕에 잘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고품질의 도배가 시간 안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원룸 천장 광포갑지 도배하는 거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오피스텔 원룸 벽면 도배하는 거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여러분들이 셀프 도배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배 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